그 다음은요. 지금 의료 공백, 응급실 이야기 좀 해보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이 1.2%에서만 진료가 제한적이다. 조만간 정상화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1.2%라는 건 그러니까 1000개 응급실 중에 12개만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응급실 중에 1.2%면 10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해석을 그딴 식으로 해. 지금 시사 하루 이틀 해봐. 지금 이틀째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또 나온 거예요. 어제는 아니고 대통령실이 일부 응급실 단축 운영에도 관리는 가능하다. 사태를 되게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요. 응급실로 환자가 2배, 3배가 몰려들어요. 왜? 병원들이 문 닫고 있으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도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돼. 아프는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신이지. 근데 지금 저 의료 공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저 대구 경북 쪽에 있는 공중파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수도권이거든요. 응급실 문 닫는 게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0년 만에 처음. 아니 사실 그 병원이 문을 닫는다. 그걸 특히 이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에 없습니다.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오고 지금처럼 잘 갖춰져 있는 이 시스템이 그중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이 문을 닫는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또 발표를 합니다. 응급실 이용 경증 환자가 42%다. 아프지 별로 안 아픈 사람이 응급실에 오면 본인 부담금 더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응급실 사태를 해결책을 야 경증은 90% 매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진료비에서. 근데 문제는 저 경증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엄청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갔어. 가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치료를 요하는 게 아니야. 기다리세요. 그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아프고 말고를 본인 보고 판단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경증이라는 것 자체도 이거 진짜 이거는 그 본인이 그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아니 근데 가기 전에 그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됩니까? 응급실을 가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죽을 것처럼 아파서 가는 거지 네. 경증인 경우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경증은 보통 그 환자들이 느끼는 그 통증하고 실제 의학적으로 경증이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종인 할아버지가 그 머리 찢어졌는데 이제 뭐 수십 군데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경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상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만 처치받으면 됩니다. 그럼 흉터 없이 그 처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응급실 가면 그 다른 환자들 급한 환자들이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경증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은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피가 나는데. 자, 오죽했으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금 인상? 차라리 경찰 세워 검문해라. 이게 뭐냐? 그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놓고 경증인지 아닌지 판단받고 증증만 들어가라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와. 근데요 상황이 심각한 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응급실 정부 공식 발표 거짓말이다. 살 사람도 죽는 실정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공중파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힘층 패널이 정말 작은 소리로 이것 때문에 이 정부는 무너질 거예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태 심각해요. 네, 그 정도로 본인들이 보기에는 심각하게 느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의사 또는 그 대학 교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 반발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저 그 전문의 수련이가 이제 그 대형 병원에서 이탈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대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무리한 진료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간호사들까지 퇴직을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가지고 이게 의대 중원 사태를 0점으로 되돌린다고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사태까지 온 거예요. 맞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래서 저 성남시장이죠. 현직 성남시장 의사 출신 신상진. 의료 방치하면 윤석열 정권 최대 이익이 온다. 이 얘기가 아까 우리 마차님이 들었던 얘기랑 같은 맥락인 거죠. 이런 상황이어서 오늘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대승적 양보로 이제 간호법 통과시키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했던 거의 똑같은 법을 이제서야 부랴부랴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재밌는 게 윤석열 귓구멍에는 어떤 이야기도 안 들어가는 건데 한동훈이가 이제 자기도 여당 대표니까 뭐 바지 사장이든 반바지 사장이든 뭐 대표니까 건의를 했다는 거죠. 중재자로 나섰다 이런 건데 선글라스를 좋은 거 꼈네요. 예. 자, 다쳤점. 네. 요게 지금 이제 이 사태의 원인이 뭐냐면 의사를 1년에 2,000명씩 증언하는 걸 의사들이 못 받아들이면서 원래 저 목적은 윤석열이가 총선 때 써먹을 요량으로 나는 해결했어라는 의료개혁했어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었는데 결국 총선 끝나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태가 더 악화되니 요거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동훈 쪽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올해만 확정된 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또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래 2년 전에 하는 거라서 그것도 안 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의 이야기를 듣고 제3자 특검법, 이거 이제 최혜병 특검 말하는 겁니다. 내몰리니까 내부 총질로 시선을 돌리는 시도를 보인다. 와.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신뢰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눈에는 국민들 목숨은 안 보이나 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랑 회담할 때 생중계로 하자고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났고 뭔 얘기를 했을지 모르잖아요. 네. 한동훈 SNS도 한번 볼까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2025년에는 입시 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의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그만 꼴도 보기 싫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2026년 정원은 협상 대상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저 표현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이 내용을 그 발표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지금 2,000명 증원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추가 예산 각 대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향후 10년간 총액이 6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연간 4천억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5년 합쳐도 2조 원 될까 말까 한 그걸 가지고 2,000명 증원을 다 소화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맞죠. 네. 2,000명 더 증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의대 입학 정원이 3,000명이에요. 근데 이 3,000명에서 2,000명 더 늘려서 5,000명을 밀어 넣으면 그 2,000명은 뭐 어디서 교육받으며 어떤 교수한테 교육을 받습니까? 알지. 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건 협상하고 말고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응급실 셧다운되고 지금도 응급실 못 찾아 돌아가신 분들 계속 나오잖아요 보도로. 그러니까 폭발력으로는요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 이야기하면 대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빠요. 이런 문제는 자기가 닥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뭔 짓 하느냐. 한동훈도 저러고 있으니까 만찬을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무기한.
저 만찬 연기도 지금 당정 사이에 정말 한동훈을 뭘로 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한동훈이 저게 발표가 난 후에 인터뷰에서 자기는 저 만찬 연기된 소식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기는 거지. 네, 계속해서 매기는 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 이재명 대표 좀 모셔봐 해가지고 지금 서로 제일 중요한 게 여당, 야당, 정부 뭐 의사들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그래 올해는 입학청원이 저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 후 됐다고 칩시다. 한 발짝이라도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했으니 물러나주는 모습 보이면서 의사들 복귀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치력이거든요. 윤석열의 대가리 속에는 정치라는 게 아예 없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야당 대표 수사해갖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정도를 정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예요. 정치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한 발짝 물러나주면서 상대방 요구를 받는 거. 한동훈이가 생방송 요구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어그로 끌라고 나 열심히 싸웠다라고 보여주려고 용산한테 나는 이명 계약 안 했다고 보여주려고 그건 정치가 아니고요. 민주당이 오늘 한 게 정치예요. 열 받으면 내가 어차피 윤석열 정권이 할 짓인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러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전에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니까요. 이거 나중에 켜켜이 쌓이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마일리지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얘네들은 정말 대책 없다. 다른 걸 떠나서 이런 모든 덤태기는 윤석열이가 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야. 그렇죠. 에라이씨.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의료 민영화를 위한 의도적 수순이라고 봐야죠. 윤석열과 친한 닥터 나우를 위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의료 민영화에 있어서 쑥대밥 만들고 다시 건설하다 이런 건가요? 그런 음모론 같아가지고 그 마약 전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약 유통량을 늘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한 음모론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새날 구독 타임.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 이 방송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가 많이 모자라네요. 네. 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877-0629 전화하셔가지고 새날 멤버십 가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 구독.